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화학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1단원 탄소화합물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물질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천연가스 주성분이면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것은 메테인이었죠.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쓰임과 용도 그리고 구조 등을 알아두면 좋겠죠. 2번 문제는 3단원 화학 결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트륨은 대표적인 금속 결합 물질이고요. 다이아몬드는 공유 결합 물질이죠. 자, 기억은 자유전자이다. 금속 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자핵 주변을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는 전자의 바다 모양이었죠. 다이아몬드는 공유 결합 물질이고요. 비금속 간의 결합만 존재하죠.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금속 결합의 경우에는 고체, 액체의 경우에 모두 전도성을 띠지만 공유 결합은 대부분 전기 전도성을 띠지 않죠.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나트륨이 더 크겠죠. 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는 3단원 분자의 극성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A, B와 B, C의 모형을 보고 부분 전하를 표현했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전기 음성도를 비교해보면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크겠죠. 자, 기억부터 AB에는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극성 공유 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다른 원자 간의 결합을 의미하죠. 존재하고요. BC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라 0보다 크죠. 전기 음성도는 A가 C보다 작겠죠? 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는 3단원 분자의 구조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BCl3와 NH3의 결합각을 알아야지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BCl3 같은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각이 120도겠죠. NH3 같은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남기 때문에 삼각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합각은 107도죠. 따라서 알파가 107도고요. 베타가 120도가 됩니다. 그러면 H2O는 구분형 구조죠. 결합각이 104.5도이고요. CH4는 정사면체 구조로 109.5도의 결합각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H2O는 1번 구간에, CH4의 결합각은 2번 구간에 속하게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는 4단원 산과 염기의 정의를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브랜스테드는 염기를 어떻게 정의를 했죠? 그렇죠. H를 닿는 물질로 정의를 했죠. 가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정반응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H2O는 수소를 받고 있죠. 따라서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가 맞고요. 나에서 H2O는 반응이 일어날 때 H를 주고 있죠.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고요. 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H를 주고 있죠. 따라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입니다. 답은 1번이겠죠. 6번 문제는 3단원 분자의 구조, 루이스 구조식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1, 2주기의 원소 X, Y, Z이기 때문에 Y 같은 경우에는 수소임을 찾을 수가 있고요.
X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탄소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Z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질소겠죠. 이미 전자를 하나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5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XY4는 CH4죠. CH4에서 X는 옥텟 규칙 만족합니다. Z, 질소의 원자과 전자 수는 5이고요. 공유 전자쌍의 수는 N2가 H2의 3배인가? 자, N2는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고요. H2는 단일결합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공유 전자쌍의 수는 3배가 되어서 답은 5번입니다. 7번 문제는 2단원 오비탈 관련 문제이고요. 3가지 오비탈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면 주 양자수가 1, 즉 껍질이 1번인 것을 분류를 하면 가는 1s가 되겠죠. 자, 들어있는 전자의 부양자수가 1인가? 부양자수가 1이라는 것은 p 오비탈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px가 나가 되고요. 그리고 2s가 다가 되겠죠. 2s는 부양자 수가 0이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8번 문제는 4단원 산화수 관련 문제이고요. 전기음성도의 순서가 X, Y, Z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화살표로 전자를 누가 가져가는지를 표현을 먼저 해보면 되겠죠. 산화수는 X의 경우에 마이너스 2, Y의 경우에는 플러스 1, Z도 플러스 1이 되겠죠. 나 물질에서 Y는 전자를 3개를 얻고 있고요. Z는 각각 1개씩을 잃는 상황이죠. 따라서 Y의 산화수 A는 플러스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9번 문제는 1단원 동위원소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자, 가나다가 각각 X, Y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때 중성자 수가 같은 가나는 둘 다 X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다가 X 중에 하나라는 것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리고 X의 평균 원자량이 63.6이라는 것은 만약에 나가 X라면 이 평균값이 63.6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가가 X고요. 나가 Y가 되겠죠. 이때 원자량이 큰 것이 질량수 M짜리고요. 작은 것이 N이 되겠죠. 그러면 가는 X 질량수 N짜리가 맞고요. 전자수는 나와 다는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같지 않겠죠. 자, 존재 비율은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식을 세우면 되겠죠. 63 짜리가 X만큼 존재를 하고요. 65짜리가 전체를 1로 봤을 때 1-X만큼 존재를 하는데 평균을 냈을 때 63.6이 나와야겠죠. 이것을 정리를 하면 X는 0.7이 되고요. 따라서 70%, 30% 각각 존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MX의 존재 비율은 30%가 맞아서 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는 4단원 pH 관련 문제이고요. 주어진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를 통해서 3가지를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물의 이온화 상수는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하고요. 2개의 몰 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가와 나에서 KW는 25도씨이기 때문에 아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동일하겠죠. 물론 이 값을 몰라도 같다라는 것만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수소 이온 농도 지수 pH는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을 이용하면 pH는 5, 9가 되겠죠. 따라서 나가 가보다 큰 값입니다. OH의 몰농도는 기억에서 나왔던 것을 활용을 하면 되겠죠. 혹은 pH 더하기 pOH가 14 또는 일정함을 이용을 하면 9, 5가 되므로 pOH는 부등호가 이렇게 되지만 지금 OH-의 몰농도를 구해보면 값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가 더 큰 값을 가지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1번 문제는 2단원 주기적 성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산소, 플루오린,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각각 하나씩이 해당되는데 홀 전자수가 2개인 것은 산소이고요. 0개인 것은 마그네슘이 되겠죠. 자, 가와 다를 비교할 때는 유효액전화 값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액전화가 원자량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같은 족에서는 껍질이 늘어날 때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산소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다가 플루오린이 되고요. 가가 알루미늄이 되겠죠. 라는 마그네슘이다. X는 4.07보다 작겠죠.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원자 번호가 더 작죠. 따라서 유효 핵전화는 더 작아야겠죠. 원자 반지름은 알루미늄이 플루오린보다 큰가? 원자 반지름은 3주기인 알루미늄이 2주기인 플루오린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답은 4번입니다. 12번은 1단원 몰농도 관련 문제이고요. 몰농도에서 식을 한번 적어보면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가 되죠. 이때 용질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 되고 용액의 부피 V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라지 M이 헷갈릴 수 있어서 몰농도를 앞에 써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구해서 4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녹아있는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녹아있는 몰수를 먼저 구해봅시다.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죠. 그러면 0.1x 몰이 되고요. 그리고 이 몰수에서 질량만 구해보면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분자량은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10x g이 녹아 있었는데 이 10x와 4g을 더한 만큼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질량이고요. 분자량은 100이겠죠. 부피는 표시선까지 물을 추가했기 때문에 250ml, 0.25L가 되겠죠. 따라서 제조한 용액의 몰농도는 0.2몰 농도가 되므로 이 식을 풀면 X는 0.1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는 3단원 화학결합에서의 에너지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NaX, NaY가 형성될 때 그래프입니다. 이때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 때부터 두 이온 사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 구간은
인력이 우세한 구간이죠. 그리고 이 구간은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이죠. 인력과 반발력이 같아져서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은 가장 낮은 지점이 됩니다. 이 지점이 0이 아닌 이유는 에너지 자체는 인력과 반발력이 같다고 해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 가에서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고요.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었기 때문에 x가 236이 아니라 이 지점까지의 x축이 236이 되겠죠. 이유는 틀렸어요. 자, 녹는 점은 이온 결합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온 사이의 거리와 관련이 있겠죠.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녹는 점 높겠죠. 따라서 NaX가 NaY보다 녹는 점이 높아요. 답은 4번입니다. 14번은 4단원 반응열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사실 이 실험에서는 열량을 구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발열 반응인 것만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반응 후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5번은 2단원 오비탈 관련 문제이고요. 원자 번호가 연속인 3주기라고 했으니까 3주기의 원소들을 적어보고 p-오비탈과 s-오비탈의 총 전자수를 표현을 해보면 s-오비탈의 경우에는 마그네슘부터는 모두 6개가 채워져 있죠.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6개, 마그네슘 6개, 알루미늄부터 늘어나게 되죠.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따라서 이 값이 지금 나눠보면 마그네슘을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생긴 원자 번호가 연속인 구간은 나트륨부터 규소까지가 되겠죠. X는 1이고요. 다 알루미늄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7이다. 그렇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s, 2s, 2p, 3s, 3p까지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7개가 되죠. 홀 전자 수는 라와 가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홀 전자 수는 나트륨은 1개이고요. 규소는 2개가 되겠죠. 따라서 라가 가보다 크므로 답은 5번이 됩니다. 16번 문제는 1단원 몰과 질량, 몰과 부피 관련 문제입니다. 자,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죠. 따라서 기체의 양, 몰수는 C2H8가 C3H8 HX가 C3Hy의 2배가 되겠죠. 이거를 그냥 2배라고 보지 않고 1몰, 2몰로 잡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자량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분자량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1몰일 때의 질량은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하죠. 따라서 2W C2HX는 2몰일 때 3W니까 분자량은 1.5W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용을 할 건데 1몰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H의 질량은 1 곱하기 Y이고요. C의 질량은 12 곱하기 3이 되겠죠.
이 값이 9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y는 4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y가 4이기 때문에 분자량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죠? y에 4를 넣으면 40이 되겠죠. 지금 비율이 3대 4이기 때문에 C2H6는 분자량이 30임을 찾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x는 24 더하기 x가 3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는 6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6이고요. 분자량의 b는 3대 4가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제17번 문제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관련 문제이고요. X, Y, Z를 각각 하나씩 대응을 해보면 1이온화 에너지에서 2이온화 에너지가 될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1족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Z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로 갈 때 크게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Z가 알루미늄이고요. X와 Y는 지금 1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면 X가 작기 때문에 3주기인 칼륨, 2주기인 나트륨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X의 원자과 전자수는 1이고요. Y는 칼륨이 아니라 나트륨이겠죠. A는 496보다 큰가? 라고 했는데 3주기에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값은 496보다는 크겠죠. 따라서 3번이 답입니다. 18번 문제는 4단원 산화환원 반응식 관련 문제이고요. 우선 산화수를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자, 산화된 것을 먼저 찾아보면 2에서 3으로 증가하고 있는 철 이온이 전자가 산화수가 1만큼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감소하는 원소는 크로뮴이죠. 6에서 3으로 3만큼 감소하고 있죠. 근데 지금 철 앞에 6이라는 개수가 써있기 때문에 곱하기 6으로 해서 이동한 전자의 수를 맞춰주면 되겠죠. 6몰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로뮴은 2개, 2몰로 맞춰주면 되겠죠. 따라서 A는 1, 왜냐면 여기 2개가 있기 때문에 1이고요. C는 2가 되겠죠. 나머지 H와 O는 양쪽의 개수, 원자의 개수가 맞도록 맞춰주면 D가 7이고요. B가 14가 되겠죠. Fe2 플러스는 산화된다. 그렇죠. 지금 산화하고 있고요. 여기서 크로뮴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죠. A 더하기 B는 A가 1이고요. B가 14이기 때문에 15가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은 1단원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 문제이고요. 질량과 부피를 이용해서 x의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실험 1번 같은 경우에는 21g이 있었고 B는 아직 모르고요. 없었던 C가 8g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A가 만약에 모두 반응을 했다면 말이 안 되죠. 질량이 8만큼만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B가 모두 다 반응을 했고 A는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험 2에서는 14g이 있었고 Xg이 있었어요. 이때 생겨나는 C가 2배만큼 많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겠죠. 이때는 A가 다 반응했다라고 보고 반응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14 그리고 2g만큼이 없어져야 질량이 보존됨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반응에서 질량비는 7대 1대 8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자량의 비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몰수의 비가 개수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대 B대 1이기 때문에 분자량의 비는 7대 B분의 1대 8 7, 8 B분의 1로 두고 몰수로 바꿔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정확하게 절반만큼 반응을 했기 때문에 1g이 없어질 거고요. 1g이 있었겠죠. 그리고 없어지는 A는 7g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 기체의 부피 5V, 10V, 6V로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1번에서 처음에 존재하던 기체들의 부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분자량이 7이니까 21을 7로 나눈 3몰 더하기 1을 B분의 1로 나누면 B몰이 되겠죠. 이만큼. 그리고 2번 실험에서 처음에 존재하던 몰수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실험에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들의 부피를 활용해서 몰수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5대 10대 6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식을 2개 정도 만들 수 있고 B와 X를 각각 구할 수가 있겠죠. 먼저 이만큼을 5대 10이다 라고 된 걸로 풀어보면 여기다가 풀어볼까요? 3 더하기 B 대 2 더하기 BX는 1대 2 2 더하기 BX는 6 더하기 2B B로 묶어서 X-2는 4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걸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2) 더하기 bx 대 bx-2b 더하기 2가 5대 3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묶어버리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4를 대입을 하면 풀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방정식을 풀면 B는 2가 되고요. X는 4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 가려졌네요. 자, 그런데 아까 2번 실험에서 한계 반응물이 A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A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 만약에 2번 실험에서 한계 반응물이 B였다면 1번과 2번에서 이제 몰수가 1대 2임을 식을 세워볼게요. 몰수 B가 3대 2이기 때문에 3몰 그리고 X몰이라고 할까요? 또 2번 실험에서는 2몰 더하기 X 헷갈리니까 B라고 합시다.
2B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의 비율이 1대2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면 6 더하기 2B가 2 더하기 2B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증식이 성립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번 실험에서 한계 반응물이 B일 때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20번 문제는 4단원 중화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관련 문제이고요. 수산화나트륨이 일정량 들어있는 비커에 HNA라는 산을 4ml, Yml, 20ml 점점 양을 늘려가면서 혼합 요객을 만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X이온이 어떤 이온인지 찾기 위해서는 이 X이온의 실제 몰수를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몰 농도와 부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서 몰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1번에서는 3 곱하기 24 2번에서는 2 곱하기 20 플러스 Y 3번에서는 4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단위는 사실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야 되지만 지금은 계산이 더 복잡해지기만 하기 때문에 그냥 미리몰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지금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 이온의 몰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서 구경꾼 이온이 아니고요. 알짜 이온 중에 OH- 이온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X 이온은. 자, 그럼 이 OH- 이온은 처음에 있었던 20A mm몰에서 얼마만큼 사라졌느냐로 식을 3개를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식을 세워볼게요. 이만큼이 있었는데 H가 4N mm몰만큼 들어왔겠죠. N가이기 때문에 몰 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N을 해줘야겠죠. 이것이 72. 3번으로 식을 세워볼게요. 20A가 있었는데 20ml가 들어왔어요. 20N. 이게 40mm몰이다. 그래서 등식을 한번 풀어보면 A-N이 2가 되고요.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N은 2, A는 4임을 찾을 수가 있죠. 밑에다 적을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번으로 식을 세우면 y를 구할 수가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20a가 있었던 상황에서 얼마만큼이 들어오나요? ny만큼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 값이 40 플러스 2y다 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a에 4를 대입하고 n에 2를 대입해서 y를 구할 수가 있죠. y는 10임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 x는 나트륨 이온이 아니라 수산화 이온이고요. a는 4, y는 10이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4월 학력평가도 단원별로 한번 묶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1, 2, 3, 4단원에 각각 해당하는 문제들로 분류를 하였고요. 1단원의 경우에는 19번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로 나왔었죠. 양적 관계,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리고 몰수와 관련된 문제도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단원에서는 이전 교육과정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었고 특히 7번 같은 경우에 오비탈에서 양자수를 묻는 문제가 3월과 마찬가지로 또 나오고 있죠.
3단원의 경우에는 에너지 그래프가 한 번 더 나왔었죠. 이온 결합에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그래프의 각 축의 의미와 그리고 물질별로 최소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는지 꼭 알아두어야겠죠. (4단원의) 경우에는 특히 20번 같은 경우의 난이도가 있는 편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20번은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였죠. 그런데 이전 교육과정과 조금 다르게 이제 양적 관계가 이온의 개수를 n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몰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온다는 것이 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10번 pH 관련 내용, 그리고 반응열,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는 것까지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3화가 거의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양적 관계에서 조금 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